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에 이어서 하락을 하며 65K, 64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왜 아래로 조정이 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유, 거시경제 상황, 코인 시장의 자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본 은행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마이너스 금리를 종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YCC도 종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너무나 큰,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거를 일본은 막지 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금리를 올리면서 막아간다. 글로벌로 일본의 유동성이 일부 제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번 주에 또 FOM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일본이 먼저 성공을 날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이 자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 유동성 마이너스 금리를 끝냈다. 라는 게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하고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우리의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고요. 이 거시경제 상황 2022년도, 2023년도 초반에 이 코인 시장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 변수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물참사매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을 때 69K까지 올라왔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뒤에 69K까지 올라오면서 롱 포지션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걸 보이면서 66K 라인을 다시 뚫고 밑으로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롱 포지션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몇 조가 터졌는데 추가적으로 6천억, 7천억이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있는 그런 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68K와 69K 라인에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미국발 움직임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 이 은펀비가 마이너스가 난 게 계속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이 비트코인을 던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거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BTC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대급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역대급 유출이 일어난 거는 거시경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수로 인해서 작용이 된 거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이 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조정을 보면서 GBTC가 유출이 됐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GBTC의 유출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전환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GBTC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유출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승인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양이 유출이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안타깝게도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된 양보다 유출된 양이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있었을 때 딱 한 번, 장이 좋지 않았을 때 한 번 있었던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금을 유입하는 그런 수단이 됐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GBTC가 너무나 많이 유출이 되면서 순 유출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일어났고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딩 레이트가 아주 급격하게 식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보시게 되면은 이 정리의 기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또 클린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저희가 1월 4일 날 겪었었죠. 그러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 정리된 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투심이 죽었었는데 그 뒤에 아주 뜨겁게 되살아난 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고 나서는 4주 정도
정도 길게 보고 아니면 2주에서 4주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조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정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피해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정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듯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 영상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민코인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패턴이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면 돈이 이더리움으로 가고, 돈이 메이저 알트로 가고, 그다음에 알트로 가고, 민코인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시면은 솔라나로 돈이 다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민코인에 돈이 다 몰리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코인에 달려들면서 모든 유동성들, 그나마 몇 있지 않은 유동성들도 다 민코인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있는 돈을 다 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오르지 않는 건 민코인에 그나마 있는 자금들이 다 쏠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그런 GBTC의 유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정이 와야 되는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민코인을 매매하신 분들 중에 잘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민코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게 되면은 민코인을 솔라나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을 매매하신 분들 중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원래 민코인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민코인을 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정 기간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들고 있는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도 일부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가 일부 분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동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정이 언제까지 올 거고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 레퍼런스를 봤을 때 이런 조정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정들도 결국은 우리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 조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힘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코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물들이 다 자산이 조금씩 마이너스가 깎이고 벌었던 게 조금 잃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비트코인을 15만 벌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내년에 비트코인이 25만 벌까지 3억 정도 되겠죠. 25만 벌까지 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올 거고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조정장, 이거는 당연히 아프고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장들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연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장이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우호적인 코인에 대한 어답션,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2025년도 조정이지만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영상을 보시는 오래된 구독자분들, 멤버십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뒤를 보면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분들이 이걸 기회로 삼고 있는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인베이스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를 넘어서 11%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코인이 하락을 해도 열정적으로 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테더가 거의 1,49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광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광기를 조금은 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감기가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초까지 사이에 반감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채굴을 했을 때 블록 리워드가 3.125개로 줄어드는 아주 대단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올타임 하이가 과거에 비해서 앞당겨졌잖아요. 근데 과거 사이클을 봐도 전전 사이클보다 올타임 하이는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근데 이 올타임 하이를 뚫고 나면은 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늘 조정이 있었어요. 이 조정이, 그러니까 이 부분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반감기 이후에 바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조정이 오고 나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조정이 있어야
봐야 됩니다. 이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럴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제가 또 헷갈리게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조정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 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는 조정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기회로 봅니다. 왜냐? 제가 바라보는 건 이 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것들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거의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 이런 조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감기 이후 그다음에 조정이 지나고 기간 조정이 지나고 가격 조정이 지나면 그 뒤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올 수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반감기 때 이 조정이 오는 그런 구간을 보면은 MVRV 지표상으로도 딱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점에서 맞고 내려왔고요. 2024년도에도 지점에서 맞고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에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 조정은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고, 기간 조정은 뒤로 행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말라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 때의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모두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품 넓게 넉넉하게 그냥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전에 다시 올라가면 너무 좋은 거고요. 이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매수매도 임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라인, 네 번째 라인을 맞고 그 뒤에 일부 조정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AI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급락이 오면서 AI 쪽도 하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타깝고 아픈 거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올바른 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AI 코인을 추가 상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AI가 이번 불장의 하나의 메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칸 같은 경우도 AI에 완전히 묶여있진 않지만 코인베이스에서 관찰하는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인베이스에서는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AI는 저는 이번 불장에 하락을 하든 그 다음에 또 뭐 가격이 조정이 오든 굉장히 추가적으로 내러티브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또 보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크립토 에셋의 이 자금 유입을 보면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가 되면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질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불장이 오면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은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급하게 거래소 밖으로 아주 많이 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서플라이,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서플라이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뭐 조정은 오고 있지만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을 봤을 때도 저는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감기 전에 그다음에 거시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지만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뒤를 기대할 만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며칠 됐죠. 지난주부터 조정이 와가지고 72K 있던 비트코인은 65K까지 하락을 했고, 알트코인들도 너무나 뜨거웠지만 뜨거운 것들을 다 뚝배기 깨고 침착하게 만들고, 뭔가 내가 코인을 잘 투자하는 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 오고 있는데, 이런 장을 또 지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정화가 일어나게 되면 더 큰 불장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분들도 이런 부분에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조정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